그래서 임신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지금도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죠. 최근에는 성공률의 숫자만 보지 말고 보자 라고 하는 흐름으로, 그런데 그 난자들이 모두 좋은 난자일까요? 다낭성 난소나 고반응군, 과배란 증후군 유경험자에게는, 하지만 자연주기에는 단점도 있겠죠. 안녕하세요. 서울 IN 여성원 윤정섭입니다. 오늘은 난임치료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자극 시험관 그리고 자연주기 시험관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. 시험관 하면 보통 주사를 많이 맞고 난자를 많이 뽑아서 성공률을 올리는 치료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근데 모든 분이 그런 방식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. 요즘은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 오래 갈 수 있는 치료, 바로 저자극 또는 자연주기 프로토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왜 이런 방식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, 그리고 전통적인 고자극 시험관과는 뭐가 다른 건지, 어떤 분들에게 특히 더 도움이 되는 건지, 이런 순서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역사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? 1978년에 태어난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. 흥미로운 점은 이 아이가 지금 말하는 자연주기 시험관으로 태어난 아기라는 거예요. 옛날에는 약을 거의 쓰지 않고 그달에 몸이 키워주는 우성남포 단 한 개만 채취해서 수정시키는 방식이었어요. 근데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죠. 난자가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수정이 안 되거나 배아가 스톱이 돼버리면 그 주기 전체가 그냥 끝나버리는 구조였어요. 그래서 1980년대부터는 FSH라고 하는 주사를 고용량으로 쓰는 과배란 유도, 즉 고자극 시험관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. 이 전략의 장점은 명확해요. 난자를 10개에서 한 15개 정도를 확보를 하고,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들고 남은 배아는 동결시켜두고 그랬다가 다시 이식을 하고, 그래서 임신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지금도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죠. 하지만 부작용도 존재합니다. OHSS라고 하는 과배란 증후군, 그 다음에 다태 임신 가능성, 그리고 주사나 내원에 따른 신체적인 부담, 비용의 증가. 그래서 최근에는 성공률의 숫자만 보지 말고 환자의 몸과 마음 전체를 보자 라고 하는 흐름으로 조금씩 바뀌는 흐름도 있어요. 그 과정에서 저자극, 자연주기 시험관이 다시 중요한 옵션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. 헷갈리지 않게 용어부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, 자연주기 시험관, 약을 거의 안 쓰는 거고요. 몸이 키우는 난자 한 개를 그대로 채취해서 가는 방식이에요. 두 번째, 저자극 시험관, 미니 시험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. 이럴 때는 보통 처음부터 주사를 쓰지 않고 경구약, 먹는 약을 먼저 쓴 다음에 주사는 되게 약하게 써서 목표를 갖다 해서 한 2개에서 7개 정도로 애초에 타겟팅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소수의 난자만을 목표로 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. 세 번째, 전통 고자극 시험관은 고용량 주사를 처음부터 매일매일 맞으면서 타겟을 10개에서 15개 이상의 난자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. 어느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요. 환자의 나이, 난소의 기능, 과거 시술 경험, 그 다음에 환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맞는 방식이 바뀔 수가 있어요. 난자가 자라는 데에는 FSH라고 하는 호르몬이 약간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. 우리 몸은 원래 여러 개를 깨우지만 FSH의 역치를 넘는 한 개의 난자만 우성남포가 되는 거고요.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퇴화되게 돼요. 그런데 고자극 시험관에서는 이 흐름을 바꾸어서 퇴화해야 할 남포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끌고 가는 거죠. 그런데 그 난자들이 모두 좋은 난자일까요? 여기서 이제 질과 양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. 연구를 보면 고자극으로 얻은 다수 난자 중에서 염색체 이상, 또 이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 염색체 이상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. 급격한 에스트로겐의 증가가 자궁 내막의 착상 타이밍을 어긋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. 반대로 자연주기 저자극에서 얻은 난자는 정상 염색체 배아의 비율이 같거나 약간 더 좋다는 연구도 있고요. 자궁 내막은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신선 이식에 유리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정리해보면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이기는 게임은 아니고, 특히 환자분의 나이가 많거나 난소 기능이 크게 떨어진 분들은 양보다는 질 중심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요.
자연주기의 장점은 명확한데요. 이게 네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안정성. 과배란 증후군의 위험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. 고자극 시험관에서 가장 걱정되는 큰 합병증이 과배란 증후군인데요. 자연주기는 사실상 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. 특히 다낭성 난소나 고반응군, 과배란 증후군 유경험자에게는 안정성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이죠. 두 번째, 신체적인 부담이 적습니다. 자연주기는 그야말로 주사를 거의 안 쓰니까 마취 없이 채취 가능한 경우도 많고요. 시술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이 덜 힘들다라고 말씀하세요. 세 번째,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. 고자극 시험관에서는 주사제의 비용이 전체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. 자연주기는 약값이 거의 안 드니까 주기당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식이죠. 특히 고자극을 해도 난자가 거의 안 나오는 환자에서는 자연주기를 반복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는 데 더 유리할 겁니다. 네 번째, 자궁 내막 환경이 자연스럽죠. 고용량 자극 시험관에서는 혈중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자궁 내막의 착상 타이밍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. 자연주기에서는 이런 호르몬 교란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신선 이식에 특히 유리한 작용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자연주기에는 단점도 있겠죠.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, 한 주기당의 성공률이 낮아요. 이유는 간단하죠. 난자가 한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난자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미성숙할 수도 있는 거고 수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배아 발달이 스톱될 수도 있는 거죠. 이 모든 리스크가 단 한 개의 난자에 집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주기당의 성공률이 고자극 시험관보다 낮아요. 두 번째, 조기 배란 취소율이 되게 높아요. 자연주기는 난소를 약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LH라고 하는 호르몬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저절로 배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시술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요. 이 때문에 초음파를 자주 보러 오셔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. 세 번째, 동결 배아를 확보하기가 거의 어렵죠. 한 번에 한 개만 나오기 때문에 동결 배아를 모아두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 번 이식기의 확보가 어려운 방식이죠. 모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. 네 번째, 여러 번 반복해야 누적 성공률이 올라가는 방식이에요. 주기당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자연주기는 보통 여러 번 반복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기본 전제예요. 결론적으로 자연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연주기가 좋은 경우는 AMH가 낮고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약물 부작용 걱정이 많은 분들, 다낭성 난소, 과배란 증후군의 고위험군, 자궁 내막이 민감하신 분들, 잉여의 배아를 원치 않는 분들, 그 다음에 몸이나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분들인 경우에 좀 더 맞을 거예요. 반대로 자연주기보다 저자극이나 고자극이 나은 경우를 보면 난소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배아를 여러 개 확보해야 하는 경우, 반복 실패 후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, 신선 이식보다는 동결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합당하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하나의 난자를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공률은 낮을 수 있지만 몸, 비용,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특정 환자군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. 환자군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AMH, 나이, 난포수, 이전 사이클에서의 반응 정도를 함께 고려해서 환자분 본인한테 맞는 가장 적합한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오늘은 시험관 프로토콜 중에서 스탠다드한 프로토콜 외에 자연주기 프로토콜, 저자극 프로토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으셔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. 다음 시간에는 시험관을 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걸 갖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